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6일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회를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이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 발사 이후 13일 동안 네 번째이며 북한이 주장한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발사 이후 닷새 만입니다. 북한은 또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담화를 발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얀마 군부에 제공한 무기들이 중대한 인권 유린에 사용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 금수와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은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등 적어도 7개국 14개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에 끔찍한 인권 기록이 공개된 2016년 이후에도 무기와 관련 장비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국영기업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2016년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에 재래식 무기와 관련 물품을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8년 2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체계뿐 아니라 다연장 로켓 발사대와 지대공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요원들이 미얀마 국방산업국 시설들에 파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단의 크리스 시도티 위원은 아직도 미얀마 군부와 계속 무기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군사 무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군부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military now has a 70-year track record of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responsibility for some of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보고서는 북한 등 7개국이 미얀마에 무기 지원과 군사 관련 이전을 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얀마 군부의 혐오스러운 인권 기록이 널리 알려진 만큼 북한 등 7개국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 이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무기 금수와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2015년 민주선거가 실시되고 민간 정부가 수립됐지만 군부가 여전히 의회와 주요 내각, 경제 등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또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도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몇 년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공조해왔던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협력이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아래서 더 일관성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 양보해야 하는지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북한에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걸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But remember, the UN Security Council still has the most stringent sanctions ever imposed on North Korea fully in place, and we are working with countries all across the world. Many in this region are doing great work to enforce those. 동시에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를 비롯해 양보 시점과 순서에 관한 이견 때문에 더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련 비용 분담 문제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의 확대를 요구하는 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와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적대감을 일으키는 걸 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 초계기 위협 논란에 이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고조된 한일 갈등으로 미한일 삼각공조가 방해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대화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시기에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는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 역사와 경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경협을 통한 이른바 평화 경제로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 발언은 정치적 수사일 뿐 현실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강조한 평화 경제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합리적인 예측보단 판타지, 즉 환상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 웹사이트인 NK 이코노미의 공동 편집장이기도 한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통일 한반도가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선 만약에라는 여러 가정들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단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도 트위터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잘못된 견해는 있을 수 없다면서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을 버리고 주적이자 경제를 스스로 멸망시킨 나라를 떠안겠다는 뜻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평화경제 체제 제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3대국인 일본의 규모를 작고 억압적이며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가 개혁에 저항적이기까지 한 북한이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naive to think that trade with North Korea can substitute, in volume with the trade with Japan. 북한은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하게 된 원인인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건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 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면서 평화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참석한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완료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동남아 국가연합 등 ARF 27개국 외교 장관들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장관들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유엔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이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대화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무장지대 만남을 환영하며 협상 재개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성인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북한 정권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리서치 전문업체인 YouGov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개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을 적대국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북한의 비우호적이라고 한 응답 24%를 포함하면 미국인 4명 중 3명이 북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우호적 답변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일본을 동맹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은 38%로 35%를 받은 한국보다 3% 많았고 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일본이 3%, 7%를 받은 한국보다 적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탈리아 기업 아그로텍스 스파가 신청한 대북 인도주의 물품 반입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아그로텍 스파는 유럽연합과의 계약에 따라 대북 지원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는 업체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아그로텍 스파의 요청에 대한 면제 승인을 확인하고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반입을 허가한 물품은 트랙터 26대와 탈곡기 30대를 비롯한 농기구와 농기계 유지 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품 200여 종으로 제재 면제 허가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입니다.